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로정수 선로정수와 코로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은 전선이 주변의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이다. 전선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1cm가 떨어져 있어요. 요 사이가 1cm. 그럼 DC 전압에서는 몇 볼트가 되면 이게 전기가 통해버려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DC 30kV일 때 1cm 떨어져 있을 때 전기가 통합니다. 공기 절연 저항이 파괴된다. 이 공기잖아요. 이 부분이 공기인데 공기의 절연이 깨진다는 얘기죠. AC는 21.1kV가 되면 깨진다고 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전선이 다 있지 않은데도 막 지지직 하고 그렇게 방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 공중으로 코로나 손이 발생한다. 공중에 이제 불꽃이 튀게 되는 거죠. 전압이 높으면. 그래서 이게 결국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손실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식이 있습니다. 요거하고 발생시 문제점, 대책을 써라.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꼭 나온다는 거. 보이스 카메라라는 게 있습니다. 플래시 오버. 이제 섬락 현상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얘기합니다. 보이스 카메라. 그냥 봐두기만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서 ACSR입니다. S가 틀렸네요. ACSR. 쉽게 얘기하면은 그 송전 선로에 쓰이는 전선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의하기를 이제 강심 안쪽에는 이제 강심이 있다 그랬죠. 강한 심이 들어있다 그랬죠. 왜 이걸 강심을 안에다 설치하는 거죠?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서요. 알루미늄이 약하거든요. 겉에는 이제 알루미늄이 있고요. 이 알루미늄 선의 총 단면적 전부 다 이거 6개 합친 거 쉽게 얘기하면 6개 합친 걸 단면적을 AA라고 그러고요. 안에 강심을 합친 걸 AS라고 할 때 각각 탄성 개수, 그러니까 기온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를 알루미늄 선은 EA라고 본 거고요. 강심의 경우는 탄성 개수를 EA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식이 하나 나온대요. 그럼 전체 탄성 개수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전체란 얘기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전체. 그죠? 이 전체의 탄성 개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 어떻게 되는가. 그 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단면적의 합입니다. 여기 단면적의 합이라 그랬는데 이 전체를 얘기합니다. 전체 단면적의 합. 그것분의 단면적 곱하기 탄성 개수의 합인데 요거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어느 쪽인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단면적 곱하기 탄성계수를 각각 하는 겁니다. 알루미늄의 단면적 탄성계수, 그 다음에 강심 단면적 곱하기 탄성계수를 하는 겁니다. 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식을 보시면은 AS는 아까 뭐라 그랬죠? AS 강심의 단면적이죠. 요거는 알루미늄 전체의 단면적입니다. 한 개가 아니고 그림에다 이제 한 개를 써놓긴 했지만 그러니까 전체 단면적 분의 AS, ES 단면적 곱하기 탄성계수 단면적 곱하기 탄성계수 하나는 알루미늄 이쪽은 강철 이쪽은 알루미늄 두 개를 더한 값이죠. 그리고 이제 아래를 식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분자 분모를 요게 식이죠. 요게 하나죠. 분자 분모를 AS로 전부 다 나눈 겁니다. 뭐 똑같이 나눴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이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편리하게 하려고 한 건데요. AS분의 A 여기 있죠. 요걸 이제 M이라고 놓고 이제 문제를 쉽게 연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AS분의 AS 이렇게 나왔죠. 그럼 요건 1이죠. 약분되고 그 다음에 AS분의 A는 M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M이라고 쓰면 되고 AS분의 AS 역시 요건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AS분의 AA 요건 M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는 MEA가 되고 왼쪽에는 1에다가 ES를 곱하니까 그냥 ES만 되겠죠. 그러면 아래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눈에 잘 익혔다가 시험에 나오면 잘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로정수란 말이 나옵니다. 선로정수 이게 무슨 얘기냐? 선로가 가지고 있는 정수다. 뭔 말이야 이게? 선로가 가지고 있는 정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에서 이제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있는 게 전선입니다. 전선.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녹색으로 가고 있는 게 전선이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땅입니다. 땅. 아래쪽은 땅이에요. 아래쪽은 땅이다. 그래서 여기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이제 송전을 하게 되면 이제 먼저 이제 전기를 보내야 되겠죠. 보내는 쪽이 ES, S는 서브란 뜻입니다. send 뭐 서브 아무렇게나 보내는 쪽에 받는 쪽에는 이제 ER이라 그러겠죠. receive 하는 쪽이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선로 중간에 가면서 이런 이제 임피던스 저항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압을 잡아먹는 놈들이 발생하는 거죠. 먼저 R이 있고요. 이거는 그 전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저항이죠. 그래서 여기 low 곱하기 low는 고유 저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재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성분에다 곱하기 아래 A는 면적이고요. 위에는 길이 얘기죠. 길이가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저항 커지는 거고 면적이 넓을수록 분모값이니까 작아지는 거겠죠. 저항이. 어쨌든 전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R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발생합니다. 도체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발생을 해요. 언제 발생하느냐? 끊어질 때. 이게 교율이잖아요. 직류 같으면 이거 무용지물이죠. 그죠? 우리가 회로에서 배웠듯이. 근데 이게 120분의 1초마다 이렇게 바뀌죠. 방향이 일로 갔다 전기가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끊어지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이제 자석이 발생하는 거죠. 자석이 발생하고 그 자석은 Li의 만큼 자석 파이는 이제 Li에 비례한다 그랬죠. 의 전류가 유도가 되게 됩니다. 이때 인덕턴스 L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류가 가다 끊어지다 뭐 방향이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새로운 게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이제 저장이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C 성분이 나타나는데요. 이 전선하고 땅 사이에 이 땅 사이에는 약 16에서 18% 정도의 수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전이차가 생기죠. 전이차가 생기니까 이게 일종의 콘덴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콘덴서 배울 때 콘덴서 양쪽에 이렇게 떨어져 있죠. 중간에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저장하는 성질이 있는데 이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기 자체가 그죠? 대기 중에 공기가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압이 하도 높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체와 도체 사이에 부도체, 공기가 존재하며 그래서 정전 용량 C가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애자를 통해서 이제 뭐 도망가는 놈들도 생기죠. 이 도망가는 놈들이 생기는데 이걸 누설 컨덕턴스라 그럽니다. 누설 컨덕턴스라 그러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G라고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갖다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직렬 임피던스라 그러고요. 요거 두 개는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네 개 있죠. R, L, G, C 이거를 정수라 그럽니다. 정수. 그죠?
그래서 4개 있기 때문에 4단자 정수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수가 된다. 그런 얘기구나 하는 거를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임피던스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직렬로 된 거 두 가지 있었잖아요. 요거 직렬이잖아요. 요거 병렬이잖아요. 그죠? RL은 직렬이고 그래서 요 직렬은요. 임피던스 Z라고 표시를 하고요. R 플러스 JWL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직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라는 뜻으로 직렬 임피던스라고 부릅니다. 요거 두 개를 뭐라고 부른다? R하고 L을 직렬 임피던스라고 부른다. 직렬 임피던스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C와 G를 보면은 전사 여기 아니지. 여기는 지금 다른 겁니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요거에 대한 설명이죠. 병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죠. 이걸 이제 어드미턴스라 그러고요. 역수를 취한 거죠. G 플러스 JWC. 요거는 원래 임피던스로 표현을 하면 임피던스의 역수 Z분의 1 이거는 R분의 1 플러스 JW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이렇게 식을 바꾼 거죠. 이게 계산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계산에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쳐서 쓴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직렬로 된 걸 직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이라고 그러고 직렬 임피던스라고 부르고요. 병렬로 연결된 것들의 합성을 그죠? 병렬 임피던스인데 이걸 어드미턴스라고 부릅니다. 왜? Y가 어드미턴스라는 뜻이잖아요. 임피던스의 역수를 취한 거니까.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상에 대한 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볼 때 이 R이 리시브라 그랬잖아요. 리시브. 그러니까 받는 쪽의 전압. 계산을 했을 때 여기 4단자 정수 중에 4개의 정수 중에 요 R 있죠? R. 요 R은 동상이 됩니다. 앞에서도 여기 기기에서도 많이 얘기했고 동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똑같이 그린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때 이제 L의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지상의 전류가 흐른다 그러죠. 그래서 90도 넣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늦다 그래서 지상이라 그럽니다. 전류 기준으로 본 거예요. 전류. 전압 기준으로 보면 뭐 진상이다 이래야 되겠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전혀. 늦다는 얘기예요. 뭐 IR보다 늦다고요. 늦다고 지상이. 그 다음에 IC는 이제 콘덴서인데 요거는 이제 빠릅니다. 빨라요. 그래서 진상이라 그런다. 충전 전류, C의 전류 진상이라 그러고 90도만큼 빠르다. 이렇게 위상을 서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빠른가? 아래쪽으로 가죠. 아래쪽으로 가면 우리가 L을요. L을 표시할 때 우리가 JXL이라고도 표시합니다. JXL이라고도 표시한다고요. 그리고 요거를 JXL이라고도 표시하고 요거를 임피던스 값으로 표시한 거를요. JW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J를 붙인 거는 이제 허수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허수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수부가 아니고 J자를 붙인 거고요. WL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임피던스로 표시를 할 때, 임피던스 값으로 표시를 할 때, 요거는 이제 부르는 명칭이고, 그죠? 그 값으로 표현할 땐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여기 이제 JW에서 W는 이제 오메가라고 읽어야 되죠. 제가 W라 그랬는데 잘못 읽었네.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는 그죠? 이거는 2파이 F죠. 그래서 각속도라 그러기 때문에 2파이 F인데 이걸로 고치면 J 2파이 FL로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표시했던 이 JWL을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요거를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도성 리액턴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한다고 치면은 전류가 흘러서 전자 유도되는 크기를 정수화시킨 값이다. 정수는 뭐 숫자로 표현했다는 얘기겠죠. 전류가 흘러서 전자 유도되는 크기를 정수화시킨 것이다. 뭐 이랬죠. 전기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변환시키지 못하고요. 오로지 저장하는 성질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고요. 그럼 도무지 얼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 저장이 되는가, 축적이 되는가, 이 코일에 그랬을 때 이게 2분의 1 Li 자스가 2분의 1 Li 자시가 Li 자시가 Li 자승. 그래서 전류란 말이 나오면 I란 말이 나오면 항상 L하고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L이 나왔다 그러면 I구나 전류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전자를 유도시키는 크기를 정수화시킨 거. 그때 축적된 에너지는 이만큼 된다.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콘덴서에 된 거니까 콘덴서가 축적하는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CV 자승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뭐 보통 이야기할 때 이제 속어이긴 한데요. 죄송하지만 이제 이걸 뭐 C 한 다음에 이거 뭐죠? 발이죠. 발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를 자식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붙여서 Li C 그다음에 발 모양 발 이는 자승이잖아요. 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류가 만든 정수이다. L 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네요. 여기는 끝나고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로에 존재하는 L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건데요. 선로에 존재하는 L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자, 우리의 송전 방식은 삼상 3선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전 용량을 크게 합니다. 많이 보낼 수 있다 그랬죠. 전에도 한번 설명이 나왔었는데요. 왜 많이 보낼 수 있는지. 여기 보면 이제 전력이죠. 이게 단상일 때요. 전압 곱하기 전력 하면은 전류하면은 전력이 나오잖아요. 그 단상 전력일 때 이렇게 되는데 삼상으로 보낼 경우는 여기 이제 3자가 붙죠. 그래서 3배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삼상 전력일 때는 3배가 크고 그 다음에 맥동률이 적습니다. 맥동률이 적다는 얘기는 파를 이렇게 하면 사인파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삼상이면 2개가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고 또 하나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죠. 이건 맥동률이라 그러죠. 여기 얼마나 고르게 되는가. 이게 만약에 한계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여기 올라갔다가 푹 꺼지잖아. 없잖아요. 여기요. 근데 여기는 이제 채워주니까 맥동률이 적다. 이건 이제 맥동률이 높은 거죠. 이거는 맥동률이 적은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선인데요. 1선당 공급 전력이 115% 정도 보낼 수 있는 최대 공급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선 보낼 때보다 많이 보낸다는 얘기겠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선, 두 선, 세 선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 IA, IB, IC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선이 있으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속 파이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LI가 발생하고요.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 해서 자기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자기가 자석인 줄 알았는데요. 자석이란 얘기가 아니었어요. 자석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자기 인덕턴스 LI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The oneself의 뜻이죠. 자기 스스로. myself, yourself.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속이 있다 그랬죠.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겹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호 인덕턴스라고 합니다. 상호 인덕턴스. LM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기 인덕턴스. 자기 혼자 발생하는 거 LI. 그죠? 그 다음에 서로 영향을 이제 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석이 있죠. 행사하는 겹치는 부분들. 여기 겹치는 부분들. 그걸 LM이라고 한다. 그래서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A상을 기준으로 영향을 받는 걸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없고 학자들이 했겠죠. 그래서 VA는 자기 스스로 영향을 주는 거에다가 일단 B가 영향을 주는 거, C가 영향을 주는 걸 더하면 되겠죠. 그죠? 요걸 더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할 때 II라고 표시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L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L에 대한 것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L로 이제 바꾼 거예요. L이니까 JWLI 이렇게 한 거죠. JWLI. R로 보고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만든 거를. 그랬을 때 이렇게. B가 만든 거는 이렇게, C가 만드는 이렇게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A에 영향을 주는 상호 인덕턴스 M이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A에 영향을 주는 거, A에 영향을 주는 거. 식은 이 식에서 이제 가져왔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계산 관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니까 더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가서 이제 위에서 이 R 값 말이에요. R 값. R 값은 그러니까 요게 VA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저항으로 봤다는 거예요. 뒤에 거를 R 대신 이제 집어넣은 거죠. 저항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제 IAJW, LI 이제 이렇게 LM, IB 플러스 IC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 IC는 어디서 온 거냐? 요걸 이제 마이너스 IC로 고친다는 건데 원래 삼상평형에서는요. 이쪽에 IA, IB, IC는 제로가 됩니다. 지금 삼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IA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IA가 되고 IB 플러스 IC는 마이너스 IA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 IA로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IA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 IA하고 여기 IA를 앞으로 빼고요. JW 있고 JW가 있고 요거를 이제 앞으로 빼면 JWIA하고 LI-LM이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측한 값은요. 요게 2.4mm 헬리고요. 킬로미터당 요건 1.1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한 상에 작용하는 인덕터스는 로우 값으로 표현을 하면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의 10의 R분의 D 길죠? 미리 H per 킬로미터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기억을 하자. 여기 다른 데 가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한다. 여기서 이제 0.05는 스스로 만든 자기 인덕턴스, 내부 인덕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부 인덕턴스. R은 반지름, D는 성간거리입니다. 상과 상 사이의 거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기억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을 좀 넘겨야 되겠는데요. 길어지는 것 같아서. 거의 많이 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